이것은 지금 오늘 이제 난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난초죠, 난초. 근데 아마 여기에 보면 그 이제 에너지 농법의 정의 속에는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그게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소개를 며칠 전에 유튜브에 소개를 하면서 제가 그 에너지 농법은 그 화산 폭발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잠깐 와서 그 난초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난초에 사용하는 그 토양을 지금 그 화산에서 그 나온 그거를 직접 지금 사용하시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이렇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으려고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오늘 시원스럽게 아마 답은 아마 정확하게 얻지는 못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지만 연구 과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좋은 영감을 얻으셔서 그 토양을 개발하시는데 아마 굉장한 원동력이 되시고 아마 그거를 개발하시는데 무척 그 시일이 굉장히 빨리 앞당겨지실 거예요. 저는 난을 재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 농업을 하면서 그 이 자연 그 생태계에 대한 거 이런 공부를 제가 스스로 해왔고 또 이렇게 우주까지 이렇게 그 원리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영감을 얻으실 거예요. 우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질문을 통해서 질의응답을 해야지만이 이 광범위하잖아요. 농업이라는 게. 그래서 그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야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는 너무 광대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 폭이 좀 좁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궁금한 거를 이렇게 토론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이천? 네, 이천. 네. 거기서 오시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궁금한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또. 딸 때문에 이제 알게 됐고, 그것도 네. 이장 됐고, 이번에 그것 좀 해보려고 먼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논에 가서 이제 쓸어놓은 거 그걸 좀 나나 뭐 많이는 못 듣고 그것 좀 듣고 집 좀 조금 갖다 놨었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좀 부족할 것 같고 다른 또 한 1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건물이 우선 그 토양 발효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주파수를 놨냐 이거예요. 에너지 농법의 정신이라고 그래야 돼. 이제는 정의가 아니라 에너지 농법의 정신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왜 농사를 짓는지 그리고 토양 발효제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걸 왜 하냐 이거죠. 이거는 나의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겠다는 계획도 있지만 뭔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나의 순수한 욕심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이것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예, 좀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농부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 이제 해놓은 게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하다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경쟁 사회에서 발전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으로다가 인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착하게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못난이 취급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어디를 올라가려 그러면 그런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제 그 지식이 다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뒤로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이렇게 쭉 나이라서 한번 해본다 그러면, 그래 그땐 그랬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꼭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조금 이렇게 넘어가서 왜 지금 나는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거를 본인이 이제는 스스로 파악해서 나열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토양 발효제를 만든다는 것은 찌꺼기 청소를 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공부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맥을 따서 찌꺼기 청소는 왜 해야 되는가? 그냥 버렸을 경우에, 농업을 그냥 순수하게 지금까지의 농업으로다가 그냥 배운 대로다가 그냥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균과 충의 만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나는데 어떻게 했냐? 균과 충을 만나서 농부들은 어떻게 하는가? 죽인다 이거잖아요. 그래야만이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냐 이거예요. 자, 지식을 탑재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균과 충을 만나야 되고 그 만나면 꼭 죽여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방법은 뭐가 없을까? 균을 죽여야 되고 어떠한 충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생산을 했다. 지금의 농업이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나는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 결론을 찾지 못해서 이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찌꺼기를 청소한다, 토양 발효제를 만든다는 것은 첫 번의 핵심이 찌꺼기 청소였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 찌꺼기 청소를 하는데 왜 하는가? 이것까지 지금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가 좀 그 어떠한 균과 충에 뭐 이걸 나쁘다고 그 비판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균과 충이 없으면 내 몸도 유지가 안 되니까요.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농사에 있어서 어떠한 균과 충은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매라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었죠. 그런데 뭘 빠뜨렸냐? 균과 충을 죽이면서 균과 충을 또 얻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빠뜨렸어요. 우리는 농업에 있어서 균과 충은 엄청 중요해요. 균과 충, 바이러가 없으면 농사는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 어떠한 균, 장내에도 어떠한 균이 있어야 되고, 다 충, 조금 큰 걸 충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인다고 그 벌레가 그 어떠한 균이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이거를 지금 먹고 있어. 이거를 적대시해서 이거를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균까지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더 세게. 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을 어떠한 물질로다가 우리가 수확을 해서 식량으로다가 들어올라 그러면 어떠한 균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에너지가 없어요. 지금 이 농약으로 인해서 이 균까지 많이 참여를 해서 형체만 있을 뿐이지 속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는 농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유기농은 보이지 않는 균 자체를 우리는 만드는 것인데 그 유기농 자체가 지금 전멸한 상태죠. 균을 죽이기 때문에. 네. 화학농약이든 천연농약이든 눈에 보이는 걸 뭐든지 다 죽여야지만이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현재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 농업이 아니라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게 있다는 것이죠. 진짜 농업을 이제는 탄생시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건 이렇게 놓고, 지금 찌꺼기 청소에 대한 거, 건물에 대한 물먹이에 대한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나열해 놓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잊지 마시고, 지금 농사를 짓고 남은 깨때, 이런 벼지, 또 들에 이렇게 풀, 또 그 낙엽,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토양 발화제를 만들려고 농사를 잘 지으려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 행위는 우리가 1년 동안 쓰고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였다. 이 찌꺼기를 갖다가 나는 청소한다. 청소하는 방법은 많죠? 불을 질러서 그냥 태워서 없애서 깨끗하게 청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 그거를 또 이렇게 착착 싸가지고 맞다가 부수시켜가지고 탭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농사를 질라 그러면 뭔가 좀 도움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도움된 거를 지금 찾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도움되는 것을 찾고 또 환경에 그 도움도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다가 해서 밀착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용 우리가 하고 남은 그 찌꺼기 청소지만 이게 고온 발열 발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우수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발표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면 그 찌꺼기에 대한 거를 이제 말라 있는 상태에서 물먹이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로다가는 좀 잘 이제 어느 정도 감 잡으신 분도 있지만 이거를 다른 데다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청소한다. 감사드리면서 청소한다. 고온 발열 발효를 하려 그러면은 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고 만들면서 순수하게 그냥 이 고온 발열 발효를 하는 찌꺼기 청소를 한다 해서 더 이상은 뭘 갖다가 복합해서 집어넣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청소한다 해서 지금 끝났으면 좋은데 너무 발달고 앞서가. 지금 다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걸 하게 되면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발열이 제대로 되냐 안 돼요. 네. 그 욕심 때문에 자연에서는 정확하게 그걸 보여줘요. 이거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지금 어떠한 자연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자연 현상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 놓고 이거를 내 욕심을 갖다 댄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게 아닌 것을 보여줘요. 결국 나중에는 이걸 넘어가면 이제 다른 걸로다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또 처참하게 또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요 말씀을 내가 전제해서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어떠한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떠한 미신도 아니고 어떠한 이런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연 현상의 그 자체가 그냥 예. 물 먹이기부터 그럼 욕심이 들어간다. 온도가 안 오르는 거.
그 어떤 증상 때문에 분명히 그 환경 때문에 안 오를 수가 있지요, 그거를. 네. 그런데 여기에 비물질인 나의 영역, 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건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좀 어렵긴 해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나가 욕심을 부리고 이 그 환경을 만들면 이 환경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다가 되지를 않고 묘하게 달라져요. 하여튼 묘하게 달라져. 그날 바람이 많이 불어서 뭔가가 바뀌든지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이 잘 안 나와서 뭔가 안 된다든지 또 너무 많이 나와서 안 된다든지 또 그거를 완성해서 이거를 완성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와서 뭔가가 틀어진다든지 이상하게 그게 현상이 나타나서 뭔가가 하여튼 전체적인 조건이 안 맞게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내가 어디다가 정신을 지금 놓고 가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할 수는 있지만 요 때는 제가 얘기한 것만 생각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 요게 중요해요. 예, 순수하게 나는 그냥 청소한다. 여기서 더 이상 발달지 말아라. 이제 이 뜻에서 이 장관하게는 이 말씀을 드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에서 내 자연에서 어떠한 찌꺼기 청소를 하면서 나는 이 환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만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큰 이제 그 공부가 들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행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를 내가 아실 수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 건불 물먹이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위를 말씀드리면, 자, 찌꺼기 청소를 한다. 여기에서 물먹이기를 한다. 여기에서 물먹이기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생각을 가냐? 이제 마른 것에다가 물을 갖다가 넣어준다는 것은 어떠한 이제 생명을 우리는 잉태를 시키는 거예요. 어떠한 생명을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마감을 한 상태에서 어떠한 생명을 여기다가 누울 것이냐 만들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하다 보면 이상하게 막 발달고 딴 데로 막 가야 돼. 내가 이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게 해드리려면 그럼 뭐 낙엽인데 물, 볏짚인데 물 이게 뭐야? 근데 볏짚이 어떻게 형성된지는 알고 있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수학을 했어요. 벼를 해서 수학을 했어. 이제 곡식으로다가 만들어져서 우리는 식량으로다가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어떤 에너지로다가 우리는 섭취를 해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볏짚은 버리죠. 근데 이 곡물이 생산되려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돼도 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쌀에 들어있는 영양 분석을 해서 조합을 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쌀 자체에 들어있는 어떤 에너지는 우리가 못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 볏짚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볏짚이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는 한번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그냥 우주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에서 어떻게 왔을까?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발달하면 너무 또 복잡해지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고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이게 발효가 되든 썩든 부식이 된다 그러죠. 분해가 돼요. 이제 없어져 안 보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얼른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얼른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긴 갔어 이게. 그렇죠? 자, 이 상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갈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뭘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냐면 자, 우주에서 왔다 그러면 우주에서 지금 어떠한 에너지가 여기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올라 그러면 지금 평온한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온도 속에서는 어떠한 영양분과 에너지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여기 농업이나 난초 키우는 분도 오셨는데 다 똑같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 한번 합니다. 우주에서 어떠한 영양분과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여기 올 때까지는 최초에는 어떤 걸로 시작됐다? 열이에요. 열. 폭발적인 열이 없으면 그거는 생산될 수가 없고 여기 와서 순환돼서 돌아갈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그 식물의 농업에 있어서 어떠한 필요한 물질을 새로 만드는 것은 열 처리를 한다예요. 자, 그래서 마른 것을 그냥 열 처리를 안 하고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최고의 열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른 것에다가 물을 넣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시킨다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열 에너지의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들 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 이걸 가지면 올해 뭐 해서 저 농약을 안 칠 수가 있고 비료를 안 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끝에 가서 뭘 생각하냐면 돈 버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큰 욕심이고 잘못된 욕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만들어 줄 것이냐 안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황당하죠? 황당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신다 하더라도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 맞아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였었구나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조금 죄송스러운데 오늘은 요만침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하시다 보면 궁금증이 또 유발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러면 거기서 찍어가지고 저한테 화살을 날리세요. 그게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 큰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물먹이기를 하는데 왜 하는지에 대한 거는 조금 좀 꼭 생각을 깊이 한번 가지시고 해라.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선생님 말씀대 그 전에는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럼 톱밥 내가 필요한 양만큼 받아서 물매기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이제 해면 열이 나겠지. 열 나죠.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네, 열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고열로다가 처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도달을 못 시킨다 이거예요. 70도 이상으로. 예. 열은 나는데. 예.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주체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떤 정신 상태로다가 그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는 자연하고 주파수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인위적으로다가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다가 열을 가해서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차 이제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모든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과 비물질에 대한 공부를 우리는 이제 할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거 안 하셔도 돼. 그런데 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편안해지고 아주 그 좋은 단계를 항상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보이는 것들만 이제 우리들은 보통 믿는 경향이 많고 비물질 주로 이제 안 보이는 것도 허다하게 많잖아요. 전기, 전파, 근데 그 모든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로 들어가요. 네, 그거는 물질이에요. 정신적인 건 비물질을. 네, 네. 보이든 안 보이든 건 지금 저 있잖아요. 네. 저를 볼 수 있고 내가 선생님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 보여요? 안 보이지. 마음도 안 보이고. 바로 그거예요. 비물질은 마음. 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장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다 공부가 되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 요점은 그거네요. 무턱대고 그냥 섞어서 하면은 되는 게 아니다. 비물질이 들어가서 이것이 합체가 돼야 정상적인 게 나온다 이런 에너지가 나온다 이런 말씀 아니었습니다. 네. 이건 나쁜 마음이고 다른 쓸데없는 마음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든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을 하나 내가 달아 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금방 어떻게 뭐 없애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주파수를 이장집 에너지 농법에다 걸어놔라 이거예요. 왜 이 공부는 하지도 않고 여기서 뚝 떠나가서 그것만 하려고 그냥 한다고 그게 되냐 이거예요. 에너지 농법 공부는 좀 해라 이거예요. 이 초점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우리들의 지금 성장 완성이거든요. 식물 완성이 아니라 식물 완성은 그냥 그거는 내가 완성되면 저절로 될 수가 있는데 식물 완성 쪽으로만 가 나는 완성이 안 되고 계속 그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라고 그러는 것도 그런 얘기고 근데 여기 회원 가입을 큰 돈 들여서 내가 막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참 아쉬워요. 에너지 농법 공부는 안 해요. 너무 아쉬워. 나 그 생각하면 눈물 나. 정말. 예, 그런 그 지금 이제 1년 전까지 제가 그런 걸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돈을 싸들고 와도 내가 회원 가입 안 시켜줘요. 내가 지금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런 분들한테 나를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나는 보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에너지 농법이라는 걸 발표를 했으니까 에너지 농법 공부를 좀 하자. 이거를 했던 것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비물질을 내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말만 듣고 말을 풀어가지고 그 말에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쳐다보고 계속 이상하게 그거를 하기 때문에 다 실패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것은 비물질 너의 영역에서 네가 얼마만큼 성장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은 마음대로 네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언급을 좀 해드려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그렇게 뭐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럼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에너지농법 정의의 그 원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원본은 오늘 조금 말씀드리는 거야 지금. 거기에 이제 화산 폭발, 우주에서 에너지 어떤 영양분 이런 게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주는 사실 아니에요. 우주라고 얘기하니까 우주지. 그 지금 별, 태양 모든 게 지금 지상이라고 사실은 이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주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지금 어떠한 별에서는 어떠한 에너지, 더 멀리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에너지. 근데 거기서 거의가 다 에너지 이런 영양분 이런 거에 새로 탄생돼서 만들어지려 그러면 열로 인해서 다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상에서도 어떠한 탁한 에너지라 그러죠. 탁하다든지 어떤 게 그 필요로 해서 뭐 만들어지려 그러면 폭발을 해요. 그는 어떠한 과도한 열로 인해서 그거를 분출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죠. 예, 거기는 이제 1차 에너지예요. 1차 에너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거치고 이렇게 되면서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돼서 우리는 지금 한 5차,
6차, 7차 이쪽의 에너지를 우리는 지금 이제 맞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1차, 2차, 3차 여기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 토양발효제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에너지를 만드는데 1차, 2차, 3차 이거를 지나서 4, 5, 6, 7, 8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벼운 에너지 이런 거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농사 짓거나 지금 이제 이런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조용히 앉아서 이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아마 다른 영감이 이제 막 떠오를 거예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탑재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지식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이제 듣게 되시면 이제 다른 영감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 이렇게 공부들을 하셔야 된다. 토양발효제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거 쓰레기 청소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토양발효제 만든다고 그거 찌꺼기 청소하고 그게 좋다니까 그냥 아주 똥구덩이 들어가서 살아 아주 그냥. 그거 저는 그 얘기한 게 아니거든. 그냥 그래서 갖다 놓고 그냥 골칫덩어리가 된 분들이 무척 많아요. 열이 안 올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열이 안 오르면 주파수를 여기 에너지농법 여기서 지금 끊었다는 거거든. 그 원초가 어딘데 왜 주파수를 왜 끊어 그거를. 그러니까 여기 주파수를 아주 끄는 거는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네 욕심이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데 이 공부를 몰라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될 줄 알고 있어요. 네. 그게 먼저 자연에는 이 묘한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이게 다 이 자연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과학의 시대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게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뭘 따지죠? 도로에서 어떤 차가 있어서 이걸 가고 있는데 속도도 만들어 놓고 뭔가를 만들어 놓고 다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고가 나요. 어떤 사람은 여길 지나가다가 이 차에 치였어. 자, 이런 게 그러면 사고라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래, 이게 안 날 수도 있는데 왜 났지? 하필 나한테 왜 이게 나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냐? 자연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자연현상은 왜 나는가? 왜 일어나는 거죠? 잘못 살았다예요. 에너지를 우리는 지금 잘못 사용했어. 뭐든지 다. 어떤 에너지를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 이 교통사고가 직접 났다. 안 난 분도 물론 계시니까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이게 직접적으로다가 나기 전까지 지금 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에서는 정확하게 보여줘요. 정확하게 이게 자연이에요. 이게 자연 공부야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연에서 어떤 사고가 나기 전에 분명히 보여준다. 어떻게? 내가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난 걸 봤어. 아니면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야 어떻게 되는데 무슨 사고가 나고 이런 사고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 예? 아니면 TV를 켰는데 교통사고 처리되는 게 막 보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전조 증상이 분명히 나한테는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다가 이게 딱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라고 이게. 아,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너한테 오고 있어를 착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반성을 안 하고 이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딱 일어나요. 이거를 아마 부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면 부정한 만큼 손해보셔. 이거를 믿고 따라라. 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도 그런 자연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알고 있어라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토양버러지 만들다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토양버러지 만드는 거는 순수하게 찌꺼기 청소를 한다. 어떻게? 감사해서. 감사의 뜻으로다가. 이 찌꺼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회 활동하는데 내가 먹고 살고 있고 지금 그걸로 인해서 지금 배불리 먹고 어떤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찌꺼기 청소는 뭐 우리나라 것 전체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할 수 있을 만큼 그 영역에서 이렇게 해라 이거지. 그렇다 그러면은 그 찌꺼기 청소하면서 많은 환경을 또 볼 거잖아요. 또 뭐 또 지금 그 볏짚을 뭐 한다 그러면 논에도 가볼 것이고 뭐 새롭게 그 논도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 뭐 낙엽 한다 그러면 산도 한번 볼 것이고 그 환경도 한번 볼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나중에 또 물 뭐 이런 것도 물에 대한 것도 좀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거는 다 자연 공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열이 또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그 열이 오른다 그러면 그 열에 대한 공부를 또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어떤 또 다른 이제 청소 물질이 있는데 이건 이제 또 탁한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 탁한 것을 하려 그러면 이제 개분 뭐 이런 축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축분 갖다가 눌러 그러면 이 축분은 또 무엇인가 또 공부를 할 것이고 자 이거는 다 자연 공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발효에 대한 공부를 이제 완성하는 거지. 근데 이 공부를 다 빼놓고 오로지 이거를 만들면 뭐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공부는 안 되고 이상하게 이제 된다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쓰지 못할 걸 만들어 놓은 뭐였느냐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는 걸 만들어야지. 예. 그래서 지금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공부가 우선이다. 에너지 농법에다 주파수를 놓고 있으면 이 공부를 지금 하잖아요.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농사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이 자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토양발효제 만드는 거는 그냥 따라서 된다. 예. 그런 거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도 그래서 솔직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조금 그렇게 하시라는 대로 해서 하기만 하면 열 나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그 그 열을 에너지 이 비물질의 에너지는 먼저 말씀 살짝 하셨지만 그거는 깊게 파고들지 못하고 우선은 많은 양을 해서 마음대로 하면은 우선 좋아지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예,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잘못됐다가 잘못될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에너지는 나를 믿고 따라라 이게 아니라 이거는 네 농법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탑재를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건 여러분 거잖아. 왜 내 거야? 그 이상하게도 생각들을 하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너지 농법 공부를 그냥 하시면서 이거를 여러분화시켜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요. 거기는 지금 여러분 연구소잖아. 예, 그래서 그렇게 가시라는 거지. 인식을 그렇게 인식 변환이 안 됐던 거예요. 네. 무조건 들으려만 해서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래서 뭐 여기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 오시려면 지금 차비도 들어가야 돼. 그렇죠? 시간을 또 없애야 돼. 이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나한테 나의 성장은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된다 그러면 와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계산에서 그 본인 욕심이 여기서 성장되는 거는 따지지 않고 이 토양발효제만 만들어 가지고 뭘 하면 돼 이런 욕심 갖고 왔다. 그러니까 욕심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들 다. 거의 안 돼요. 그래요. 예. 물론 될 수는 있겠죠. 이런 걸 갖다가 자기화 시킬 수 있는 본인이 공부가 돼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떠나서도. 근데 그거가 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이 자연 공부가 그만큼 본인이 돼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가서 이제 헤맨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기 와서
좀 여기 오늘도 오셨는데 뭐 식사값도 내셔야 되고 그래도 뭐 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좀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좀 휴비도 좀 내야 되고 뭐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아까우면 안 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만큼 내가 그래 자연 이야기도 듣고 내가 좀 도움이 됐어. 그러면 그 값어치로다가 좀 뭐 1, 2만 원 좀 내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아까워서 여기를 못 온다 그러면 못 오는 거지 뭐. 그거 어떻게 와? 따지고 보면 말도 못해. 예. 헤아릴 수 없는 그것만 저기만 되면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재산이지. 예. 말도 못하는 정신적 재산. 예.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편안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걸로 돼서 공부가 된다 그러면 충분한 공부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가볍게 또 한번 쪽에도 방문을 해서 현장도 좀 보고 이렇게 좀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현장에 가서 보면 저건 저렇게 해놨는데 왜 저렇게 해놨지? 그 답을 얻고 나면 그래 저렇게 해놨는데 나는 또 한번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영감을 얻고 이제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에너지 농법에는 농업의 자연의 원칙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원칙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뭐 그렇게까지는 하려면은 좀 쉽지는 않지만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영어영 들어가서 저기 하는 거당 확실히 배워서 들어가야 돼. 네. 그게 저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엉성하게 어영어영 들어갔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자연의 그 원칙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사계절, 알아. 겨울이야. 여름이야. 봄이야. 봄에 씨앗 뿌리고 뭐하고 이거를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는 아주 1차원의 원칙이지 2차원, 3차원에서는 또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의 룰의 원칙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원칙이 아니라 자연의 원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농업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그 가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흔히 먹는 지금 가축 중에 이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그 식탁에서 많이들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계란이 자연의 원칙에 따라서 생산되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 식탁에 오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없다고 봐요. 그걸 왜 없다고 보시죠? 뭐 자연적인 거보다는 인공적으로 다 키우다시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요 얘기를 내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 이따가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닭을 키우는 데를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걔네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자라고 있는지. 자, 첫 번째 햇빛을 봐야 돼요. 가축이라 그러면 햇볕을 봐야 되고 자기네들이 만들던 가축이 스스로 만들던 사람이 인공적으로다가 만들어 주던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얘네들 운둔할 수 있는 안식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자연 환경에서 어떤 자연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먹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얘네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이. 자, 이제 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닭은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던 거잖아요.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리가 돼 있죠. 분리가.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놀던 게 어떤 집에 가둬져 있다가 이제는 공장식으로다가 크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알 생산하는 쪽으로만 이게 가 있어요. 이것도 자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뭐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반대 운동하고 이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판단에 맡겨요. 자, 지금 이제 이 닭에 대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면 닭의 먹이는 어떤 거를 어떻게 줘야 되냐? 자연에서는 닭들이 먹는 거는 지금 닭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렇게 먼저 퀘션 마크를 붙인다 그러면 우리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청소를 하는 청소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청소부? 곡물. 그 다음에 맨 처음에 1차에 태어나는 어떠한 썩는 게 있든지 뭔가 식물에서 뭔가가 조합돼서 뭔가가 돌아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얘네들은 1차 맨 첫 번에 생기는 요것을 흡수하는 먹어치우는 청소부예요. 그래서 이 청소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곡물을 생산했잖아요. 그렇죠. 곡물을 생산했으면은 그 곡물에 이렇게 식용으로다가 쓰지 못하는 뭐 이렇게 쭉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찌꺼기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이런 거를 우리가 먹지 않고 그런 가축이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면 아주 얘네들이 그런 청소를 잘하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닭들은 이러한 땅강아지나 지렁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 토양에서 어떤 썩는 게 있으면 썩는 거를 직접 먹는 그 청소부가 아니라 썩는 거를 직접 청소하는 거는 이제 지렁이나 땅강아지나 다른 이제 벌레들이 이제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 썩는 거를 먹기 위해서 생기는 게 땅강아지나 지렁이, 군뱅이 이런 것들이죠. 네. 썩는 데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겨요, 거기서. 네. 그러면 얘네들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이거를 청소해요. 썩는 게 생겼다. 썩는 거를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구데기가 생겼다. 그 썩는 데서. 그러면 구데기가 속에 있잖아요. 겉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구데기를 어떻게 더 많이 생기라고 산소가 좀 넣어주려고 발로다가 버르짖죠. 구석구석을. 구데기로 쪼죠. 그래서 벌레만 잡아먹죠. 그럼 거기 또 생기죠. 네. 파리가 되기 전에 다른 충으로다가 가기 전에 얘가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청소부라고요. 썩는 거에 대한 건 자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닭의 생태계에서. 네, 이런 거죠. 그래서 먹이를 줄 때 우리는 닭에다가 우리는 농사를 지어서 닭 먹이를 일부러 만들어서 가둬놓고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자연의 에너지를 다 막아버렸죠. 예? 그래서 닭 사료에는 모래도 들어가야 되고 돌도 들어가죠. 돌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는 이제 위장에서 소화시키는 원리로다가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이거 돌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돌을 먹는 거는 돌 속에 그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들어 있는데 이런 얘기는 다 빼놓는 거죠. 위장에서 그 딱딱한 먹이를 이게 먹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분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놨지 그 이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 닭들은 먹이를 농사를 지어서 우리는 알을 생산해서 그 돈벌이를 하려고 이게 또 다르게 말하면 국민들한테 단백질 공급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의 이 원칙만은 잊지 말고 닭을 그런 쪽으로다가 이 동물 복지라고 그러죠. 동물 복지는 그런 쪽이거든요. 지금 이제 엉뚱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동물 복지는 닭이 병나면 그걸 치료해주고 따로 이렇게 해놓고 뭐 주사 놔주고 이런 게 복지가 아니라 닭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동물 복지잖아요. 이런 거라고.
곡물을 빻아서 일부러 가다 놓고 만들어서 먹이면서 병이 나니까 치료를 해야 된다. 이건 복지가 아니죠. 학대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대로다가 이렇게 곡물을 생산해서 일부러 사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닭 먹이통에다가 먹이를 받쳐서 주는 게 아니라 닭은 발로 입으로 헤쳐가지고 골라 먹게 그 자유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계란이나 좋은 에너지를 우리가 닭한테서 좀 자연의 에너지를 얻어 사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청소를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청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 닭 있는데 가보면 상황이 다르죠. 그냥 맨 바닥이 아니라 맨 바닥에다 끌어놓은 게 아니라 그 위에 볏짚이나 낙엽 이런 거를 많이 덮어서 이런 걸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이 보면은 저거 순수한 아주 저거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살살살 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해? 근데 이거는 자연의 원리, 닭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뭐 이거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닭들을 좀 많이 키울 수가 있고 이런 이 먹이에 이거를 좀 알뜰하게 먹일 수 있지 않냐 이런 거라고. 근데 생각 잘 해보셔. 땅에다가 뿌려줬을 때나 먹이통에다가 받쳐줬을 때나 곡물 양이 똑같이 들어가요, 덜 들어가요? 뿌리는 게 더 들어가는 생각이 드는데요. 먹이통에다가 왜 받쳐줘요 그러면? 그냥 뿌려주면 되는데 먹이통에다 받쳐주는 빨리 먹고 빨리 커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이. 네. 아. 가루, 약품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닭들은 햇볕을 보고 땅을 디디면 병이 없어요. 예, 그 일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제 한 사람이 계란을 많이 생산해서 돈을 벌려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걸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게 뭐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것이고 좋다고 보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판단은 어때요? 자, 이렇게 지금 닭의 원리를 알고 닭의 이제 그 생태계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을 조금 넓은 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산을 한다 그러면 계란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당연히. 예, 그런데 지금 농촌을 이렇게 묶어놓지 말고 자유화시켜서 누구나 지금 닭도 좀 뭐 몇십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게 각 집집마다 해서 이거를 수거하는 방책은 좀 어떨까요? 좋죠, 그때는. 바로 이거예요. 왜 한 사람이 몇만 수를 키워야 되고 그런 농장을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이건 미개한 게 아니라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자연하고의 이 소통이고 이런 것이 우리 그 자연에 우리는 에너지를 좀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란 하나에도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담을 수 있잖아요. 닭이 태양을 마음대로 보고 거기서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얘가 알아서 어떠한 그 은신처에 들어가서 밤을 자고 이렇게 해서 또 자유롭게 부화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너무 좋겠죠. 네. 근데 복지참도 그렇고 지가 편한 데서 사는 데서 알낳고 그러는 거야 뭐 말할 수 없이 좋겠죠. 바로 그런 것이죠. 예. 그런 거를 우리 그 에너지 농법 하시는 분들은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닭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하시면 좋다. 그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지금 닭 그 양계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적대시가 되고 이건 안 되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알고 가자 이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은 그 농지에서 이렇게 한번 재미있게 해보세요. 그게 네. 쏙쏙 들어와요. 닭도 뭐 하나 마리 그렇게 방목을 해서 키워봤고 저들끼리 뭐 살에 안 쪄도 다 먹고 살아요. 이래가지고 다 벌레 잡아먹고 뭐야. 어떠한 공간은 좀 필요해요. 공간은 너무 공간은 넓게 필요해요. 놓으면
지금 현대 생활하는 데는 좀 지장이 있으니까 어떠한 좀 공간을 만들어 놓아서 거기는 이런 이제 농사도 뭐 엽채리를 거서 한다 그러면 닭이 다 먹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또 엽채리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과수라든지 뭐 이런 거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닭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닭만 이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 자연의 생태계하고 맞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닭들을 그 닭 키우시는 분들이 그 이제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가둬놓고 키우신 분들은 절대 그런 건 안 하죠. 그런데 들에다가 이렇게 좀 방목을 뭐 텃밭 운영하시는 분들이 닭 몇 마리 키우시면서 집에 있는 쓰레기를 줘요. 잔반이나 아니면 상추, 뭐 네. 배추 찌꺼기 이런 걸 갖다 줘요. 네.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어, 닭은 1차 생산물은 안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까다로운 거예요. 알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잔반이나 이런 거를 어디 한쪽에다가 땅에다가 잘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썩히세요. 그럼 거기서 구데기가 생겨. 그렇지. 그럼 그 구데기를 청소하는 청소부지 직접 그 상추나 배추나 이런 걸 직접 먹는 청소부는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 먹는 청소부는 돼지나 소예요. 이 청소부를 잘 아셔야 돼. 이 자연에 그 룰이 있어요. 청소부 청소하는데 이 룰이 있어. 그런데 그 닭을 배추나 실행이나 이거 주우면 안 되냐 그러면 상추 이런 거 줘도 돼요. 그런데 알은 생산이 안 된다. 이건 아시면 돼. 우주의 에너지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면 알수록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이 방목장에다가 닭들이 풀을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고서 그 닭이 알을 낳으려 그러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닭이 풀을 먹고 알을 낳는다? 그 생각 잘 하셔야 돼. 그 뭐 자연난 뭐 이런 거 보시면 아마 그런 줄 알고도 전부 다 쫓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알을 10개를 생산할 걸 뭐 한두 개만 먹으려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 근데 다 믿고들 그렇게들 소비자들은 가니까 예. 자연난이라는 네, 그 자연을 몰라서 그러는 못 거예요. 봤고 확실히 모르고 그것만 믿은 거지 자격 보지도 못하고. 아니 먹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생산하는 분이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지. 생산하는 사람. 예. 그래서 뭐 시금치 농사를 져서 또 뭐 다른 농사를 져서 닭이 좋으니까 이런 영양분을 넣어서 뭐 주면 좋겠지 하고 그걸 만들어서 주고 그러면 이것이 급격하게 산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산란율이 떨어지면 다른 행위를 또 해야 돼요. 엄청 힘들어지죠. 이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원리를 알고 시작을 하게 되면 간단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닭에다가 좋은 그 알을 생산하려면 많이 키워서 생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금치를 먹여서 시금치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시금치의 그러한 종류의 알을 생산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다 그러면 시금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먹여야 돼요? 다른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시금치도 묻던지 해도 벌레를 만들던지 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죠. 벌레를 만드는 방식이 또 따로 있어요. 시금치의 영양 성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닭한테 전수를 시켜주려면 요거는 발효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이거. 썩히는 방법이 달라요.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자연의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금치를 생산해서 이제 어떠한 좋은 계란을 생산하는 거는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직접 그런 거를 먹여서 하는 것은 너의 공부가 거기 들어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거기 빠져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그걸 헤쳐서 나올 때까지. 그럼 엄청 인생이 힘들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좀 어렵긴 하죠. 일을 이제 하다 보면은 시에서 가로 뭐 이제
때 지금 여러 가지 건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건물. 예, 그다음에 네네. 파쇄목하고 네. 요즘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파쇄기 들고 다니면서 파쇄 다 예, 파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파수라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볏집이나 이런 거하고 에너지 차이가 좀 있는지 아까 정화를 이제 식물이 정화를 많이 하는 식물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하는 식물도 있을 것인데 네. 그에 따른 에너지 차이가 좀 있는 건지 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는 생각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찌꺼기 청소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내 주위에서 내 바운다리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영양학적으로다가 너무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내 주위에 있는 거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청소할 수 있는 거 좀 해다가 성분 검사하지 말고 그냥 진행하세요. 예.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자,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려 그러면 이거는 인위적으로다가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볏짚, 그렇죠, 못 만들죠. 나무, 톱밥 이거 인위적으로다가 못 만들잖아요. 자연에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분쇄한다는 것 이조차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제 그거를 절차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해요.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떠한 활동을 했을 뿐이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떠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자연에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내가 있는 주위에서 있는 청소를 나는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모든 것은 자연의 물질을 갖고 내가 자연에서 자연의 물질을 갖고 여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재미있게 놀고 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재미있게 놀면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기회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자연에 있는 어떤 생명체에다가 생명은 뭔가 파란 그런 생명체는 어떠한 영양분과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자,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이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거, 볏짚은 어떤 영양분과 에너지, 톱밥은 어떤 영양분과 에너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조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냐면,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제가 만들어 줘야 되니까. 볏짚은 1년생이죠. 그렇죠. 그러면 1년의 에너지죠. 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네. 자, 나무, 톱밥은 단년생. 단연생이죠. 그런데 나무에도 1년생이 있어요. 1년생이 있어야지 단연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게 낙엽이잖아요. 네. 그러면 낙엽하고 나무하고 같을까?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한 몸인 것 같은데 어차피 잎사귀고 한 몸이 됐다 떨어져 나왔다가 또 생겼다 떨어져 나오고 그렇지만 이 에너지는 올해 23년도의 낙엽하고 24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낙엽의 에너지는 다르다. 영양 분석을 하면 현대 과학에서 똑같이 나오겠죠.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볏짚 에너지하고 작년 거하고 내년 거하고 그러면 동일할까 다를까?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지금 과학에서는 이거를 못 밝혀요.
그냥 영양 분석만 에너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이거를 뽑아낼 수 있는 아직 기술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그러면 톱밥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요. 톱밥을. 그러면 톱밥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나무는 1년, 2년, 3년, 4년 이 연도수가 갈수록 분쇄를 시켜서 보면 영양학적으로다가 뭔가 성분은 같이 나오지만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파쇄목하고 톱밥을 섞으면은 이제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파쇄목이 완전하게 발효가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파쇄목이라는 것은 이제 톱밥은 가는 거고 파쇄목은 좀 굵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분쇄를 얼마만큼 여기서 인위적으로다가 했냐에 따라서 몇 년 전의 에너지도 지금 여기서 급박하게 여기서 끌어서 낼 수가 있는 것이고 서서히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파쇄목 굵다는 것은 발효의 목적에서 금방 어떤 유기물로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장기적인 것은 가능해요. 장기적인 것은.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농법에서 이렇게 만든 토양 발효제를 지금 현대 과학에서 이제 그 밀도 분석을 하죠. 그게 영양 분석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기물 검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만든 이제 물먹이를 해서 이제 내년도 농사지려고 만들어 놔서 이제 완성이 됐어. 이제 내년 이제 4월 달에 쓸 거잖아요. 그럼 내년 4월 달에 가서 이걸 완성돼서 이제 토양 발효제에다가 쓰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해놨는데 검사를 해요. 중금속 검사나 네. 이런 유기물 검사나 항생제 검사를 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나온다? 중금속, 그렇죠. 항생제 예. 이런 거 다 사멸돼서 안 나와요. 그런데 뭐도 안 나온다? 유기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유기물은 좋은 거니까 유기물이 밭에 들어가서 이게 형성이 돼서 유기물은 나오는데 유기물도 안 나온다. 그럼 뭐? 놀랍죠? 그래서 이거는 쓸모가 없는 걸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거를 논과 밭에다가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걸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현대 과학에서 증명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 자연 공부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면 어떠냐? 농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근데 과학에서 이걸 증명을 못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근데 뭘 하냐? 유기농업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유기농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딱 걸어놨잖아요. 그런 제재 하나도 안 걸려요. 농사가 너무 잘 돼. 농약 치고 지금 뭐 현대 과학 영농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진행하는 것보다 평당 수확량이 더 많아. 노동력 절감됐어. 근데 이거를 증명을 못 해요. 그래서 비메이커예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좀 해주셔.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 용법이 메이커가 될 수가 있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맨 사무소에서 이제 파쇄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쇄를 해서 이제 나무도 있고 고추대도 있고 뭐 잔재물들이 많이 같이 이제 파쇄를 하더라고. 그걸 네. 다 들고 네. 그걸 이제 푸대에 받아서 좀 쓰려고 뭐 이야기를 하니까 모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건 또 지금 우리가 150일 단위로 이렇게 발토행제 만드는 거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서 써야 된다 그 말씀이네. 그죠? 당장 우리가 이제 굵다 그러면. 예예. 네, 네. 거기는 뭐 여러 가지 잔재물이 들어가는데 나무들이
약간 많이 이렇게 예. 그래서 들어가더라고. 너무 굵다 그러면 겉에는 걔네들이 이제 발효를 제대로 잘 고운 발효로 됐다 그러면 예, 예. 이제 겉에는 그 열 처리가 돼서 이제 균 자체가 서서히 움직여서 이제 그거를 진행을 예, 해 주겠지만 예, 직접적인 효과를 보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올해 이제 노서 이걸 진행하는데 농사에 있어서 올해 그렇게 내가 요구하는 만큼의 그 이 성과가 안 나온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지속적인 효과는 계속 있으니까 뭐 실망하실 필요는 없죠. 예, 이렇게 장기적으로다가 사용하시면 돼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걸 응용하는 방법은 뭐 볏짚이라든지 이 잘 분쇄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한 50대 50 정도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금방 효과도 볼 수도 있고 또 계속 효과도 볼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그러면은 그걸 한 번 더 발효시켜 가지고 다시 또 발효시킬 때 아니 섞어서 발효는 한 번만 그렇게 한 진행을 번만, 하면 네. 고온 발효를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네. 또 하고 그러는 그럴 건 필요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온 발효를 목편을 한번 해보니까 밖에는 이제 이게 부패지 어느 정도 뭐 발효보다 부패겠죠. 한 6개월 진행해 보면은 밖에는 이게 이 숙성이 된 부패가 뭐 부패 냄새는 안 나는데 향기로운 냄새는 나는데 안에 부셔보면 안에는 뭐 그대로 네. 목편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또 2차 가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이제 아까 그것들을 섞어서 톱밥하고 또 볏짚하고 섞어서 네. 150일 발효해서 숙성시켜 쓰면은 네네. 그것도 지금 파쇄기 농촌 지도서에서 나온 파쇄기가 그래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크더라고 보니까요. 네. 손가락만큼 네. 이렇게 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별 문제는 없을 수는 있다. 네, 문제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활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게 의외로 그걸 뭐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이제 시 공무원이 만평경도 땅이 이제 있는데 거기 그냥 뭐 쌓아놓고 야적해 놓고 섞인다더라고. 그 왜 섞이노? 뭐 울산 같은 데는 생태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섞이면 다시 뭐 그것도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뭐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그 탄소 그 절감하는 그 농업이 안 되니까 그걸 농업에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줄라나 그러니까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약에 발효가 그게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잘 안 된다면은 그것도 오히려 뭐 또 그것도 욕심이고 그죠. 그걸 한번 지금 우선은 아까 이제 저온 발효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저온 고온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온 발효는 고온 발효가 없으면 발효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온 발효는 어떻게 하냐? 고온 발효 후에 일어나는 거를 저온 발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고온 발열 발효를 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이후에 어떻게 하죠? 토양에 들어가잖아요. 네.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가 진행돼요, 안 돼요?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과 만나서 이때 저온 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외부에서 저온으로다가 뭐가 발효가 된다는 것은 썩는 거예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액체 발효인데 액체 발효는 굉장한 이 숙련이 필요해요. 액체 발효를 하는데 고온 발효가 아닌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저온 발효로다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저온으로다가 어떤 물질을 분쇄해서 나눈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고온 발효를 해서 어떤 물질을 고온 발열 발효 속에서 완성이 된 것을 이제 두 번째 발효할 때는 저온에서 발효할 수가 있다.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그
그 농약 제로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음식물 처리하는 게 나오잖아요. 음식물 처리하는 거. 네. 그게 고온 발효예요, 저온 발효예요? 저온 발효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고온으로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데 통에다 넣어서 그냥 저온에서 그건 발열이 안 돼요, 거기는. 토양 바르지. 그런데 썩질 않아요. 토양 바르지. 그렇죠. 이미 고온 발열 발효된 어떠한 물질을 갖고 네. 얘를 그 저온에서 그냥 흡수를 다 해서 발효를 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네, 바로 이거예요. 요런 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시면 돼요. 저온 바르. 그거 난 몰랐었네요. 네. 케이블 만들어가지고 흙에 들어가서 그게 또 저온 발효가 돼서. 그렇죠. 그때 토양에서 처음 알았네. 예, 그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이제 요걸 정확하게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이제 그 퇴비가 있잖아요. 발효 퇴비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 뭐 발효 퇴비라고 뭐 이렇게 그래요. 돼서 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토양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발효가 안 되고 저온 발효가 돼야 되는데 저온 발효가 안 되고 거기서 썩는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균과 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씨앗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만들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하고 공급해 드리고 있는 것은 고온 발열 발효가 이미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얘는 토양과 만나서 저온 발효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썩지를 않는다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예, 고온 발열 발효 속에서 나중에 2차 발효는 토양과 만나서 아니면 다른 거를 만나서 2차 발효할 때는 저온 발효를 진행해도 된다 이거죠. 근데 저온 발효를 처음서부터 어떤 것도 없이 하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를 땅에다도 넣어보고 뭐 어떻게 해보고 뭐 다른 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전부 다 벌레가 많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자, 그래서 그게 자연에서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공부를 시켜주는 건데 여러분들 그 공부를 안 했다는 거지. 이게 저를 만났으니까 이제 공부해보셔. 그럼 이제 다 풀리지 뭐. 쉽죠? 네. 계속 토양에서 발효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거를 농부라면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썩는 거를 그냥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비료? 화학 비료라는 것도 밭에다 놓으면은 그 분해가 돼서 그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뭐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 가벼워져야 되거든요. 네. 가벼워져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분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발효 아니면 썩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고온 발열 발효된 게 없기 때문에 예전에 토양에 그 이 화산 폭발 지역에 이런 데는 거기 이미 그런 유기물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썩질 않아요. 썩어도 덜 썩고. 근데 이 지금 웬만한 농지에는 그런 유기물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다 썩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썩으니까 균, 충 생기니까 맨날 그 약 주느라고 볼일 못 보지. 근데 약 주면 그 약 자체가 또 거기서 또 썩네. 그럼 또 생기고 또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힘들어지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농사는 그래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치자.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해결을 해줘야지. 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요거 이제 고온, 저온, 발열, 발효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가늠이 타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고 이해가 되시지 이거. 네, 제가 그렇게 지금 하시면. 그 비닐하우스 기본 비닐하우스니까 뭐 3.5m 높이 아닙니까? 네, 네. 거기 6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두 동을 이제 한 동이 60평. 예. 네, 네. 그 두 동을 지금 이제 바로 토양 제조장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려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네. 그 손으로 이제 해서 막 그 우리 공룡알 그한 12개 정도 양으로 한 6톤 정도 되겠네 그죠? 그리고 이제 톱밥은 별도로 또 그렇게 목편하고 했을 때 네, 손으로 다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선생님이 아마 그 이렇게 수작을 해보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가능할지. 양건 냄새가 좀 이제 정부 지원 대비로 좀 써서 2차니까 아니 그거는 하지 마세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물도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 되는데 지금 지식인들이 하기에는 노동은 안 맞아요. 무식할 땐 돼요. 무식할 때는 되는데 양이 뭐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아요. 네. 6톤이면. 네. 적지 않아요. 그럼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네, 줄여서는 돼요. 줄여서. 한 1톤만 해보시오. 1톤. 선생님 말씀에 1톤은 이제 아무래도 고온으로 들어서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아니 1톤이면 돼요. 이제 1톤을 건물을 1톤을 했다 그러면 건물이 1톤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다른 이제 물질이 또 이제 나중에 건물만 이제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다른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1톤은 확 넘어서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본 1톤을 시작한다 그러면. 근데 1톤도 사실은 그 쉽지는 않아요. 즐거움이 또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즐거움이 괴로움이 돼요. 아니, 그런 좀 공룡을 12개 갖고 수작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네, 그 좀 무리라고 주변에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뭐, 사람들도 좀 있고 하니까. 네, 인력을 얻어서 뭐 한 번은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한 3-4번 정도를 뒤집기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만만치 않으니까 그거는 좀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믹서기 기계를 하나 준비하세요. 인건비 드리느니 그 기계를 하나 사서 믹서기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뭐 사이즈는 공장에다 맞추면 되니까 내가 요구하는 데다가 그 60평에 맞게 내가 어느 정도 만들 계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제조를 그냥 아주 해버리세요. 그럼 포크레인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이 소규모로 하는 거는 얼마든지 되니까 그 믹서기에다 물 틀어놓고 조금씩. 거기다 건불 넣어서 그 믹서를 해서 물 먹이기 해서 뱉어 놓고 또 뱉어 놓고 해서 그 양을 해서 하게 되면 그래도 삽질은 뭐 엄청 덜 하는 거죠.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다가 해서 하시게 되면 좀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하시는 걸로 해보세요. 근데 그냥 그 삽으로다가 이런 포크로다가 그걸 뒤집기 물먹이기 하면서 한다는 것은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은 저거 특성도 좀 알 겸 안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1톤만 1톤만 네, 한번 해보세요. 조금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죠. 그 지금 하시는 거는 어디 뭐 난에다가 아니요 뭐 일반 농사에다가 농사에 네. 일반 농사하고 그 난하고는 좀 아주 완전히 다르게 하셔야 돼. 나는 그 저기 1차 정화 식물이기 때문에 좀 많이 후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찌꺼기로다가 난에다가 딱 접목을 시키게 되면 나는 그 못 받아들여요. 너무 세요. 에너지가 너무 세요. 그래서 후퇴된 거, 옛날 거, 100년 전 걸 갖고 와야 돼. 200년, 300년 전 걸 갖고 오면 나는 뭐 아주 진짜 잘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런 쪽으로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먹는 그 이러한 식용으로 쓰는 것은 이제 지금 찌꺼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스마트팜 말씀을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스마트팜에서 그 난 재배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난도 해봤죠. 지금 하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 아시면 돼요. 스마트팜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연구고 앞으로도 아마 이 연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어려운 게 뭐냐면 스마트팜 현대 그 스마트팜 여기서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뭐 지금 잘못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건데 일반 비닐 하우스에서 스마트팜 설치를 해서 토경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팜이라는 게 자동화 시설 아니에요. 이게 채광 같은 거, 물 같은 거, 온도 같은 걸 자동화 시설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거를 어떤 빌딩에 들어가는 거를 얘기를 한다고.
햇볕도 이 그 마다하고 이 전등으로다가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거 지수 예, LED. LED 뭐 예, 이거 예. 그 농도를 맞춰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팜. 예.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예? 열매가 안 된다고? 씨앗 형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곳의 에너지 영양분을 검사를 하면 영양분은 나와요. 현대 네. 과학에서.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한 에너지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아직 못 만져. 숙제가 이거를 못 풀었어요 지금. 이거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지금 스마트팜에서 물론 이제 농업에서 돈벌이로다가 뭐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는 할 수가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자연계에서 볼 때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계속 돈만 벌고 있다. 그렇죠. 너를 희생시킨다.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거 나와요. 이제 이 얘기 이 공부 또 따로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씨앗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려고 들어간다 그러면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해. 그렇지만 돈 벌러 거기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스마트팜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지금 그 뭐 비닐하우스 뭐 이거 나쁘다고 얘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닐하우스에서 지금 인력난도 있고 어떠한 열 에너지나 물 이런 걸 써야지 농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동화하고 내가 거기 현장에 없어도 얼마든지 외부에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적극 권장할 만한 거죠. 예,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렇다 그러면 탄소 농업으로다가 갈 수 있냐? 우리 지금 외부에서 자연에서 주는 에너지를 맞이할 수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건 뭐죠? 외부에서 만들어서 계속 넣어주고 있는 이 에너지를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겠어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팜 하우스에서 지금 토경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정신은 있어야 돼요.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에너지 생산에 대한 거를 거부하는 거냐 아니면 이거를 맞이하면서 같이 합류하면서 스마트팜을 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농부라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이잖아요. 탄소농업 이거 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연구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 즐거움이 아마 벅차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부하고 돈만 벌려고 한다. 참 안 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그 제가 300평을 이제 농지를 도심지하고 근교에 이제 구입을 했다 그랬지 네, 않습니까? 네, 그 네. 이유가 이 산림 파괴가 너무 이제 많으니까 네. 농기 활용도를 좀 높이자. 네. 결국은 이제 탄소 우리 농법에 이제 아마 이제 일조하는 건데 이제 이래서 하우스에서 햇빛을 제가 이제 스마트팜을 해보니까 햇빛을 안 끌어들이고 인공으로 하니까 결국은 이 작물들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그뭐 당년초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연초 같은 것들은 이 생명이 짧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을 끌어들여서 그 대신에 다단으로 해서 이제 요리하려는데 계획은 그렇습니다. 밑에는 씨앗을 발화하고 이제 중간쯤 자라면 이따구로 햇빛 조금 더 들어오는 데로 옮기고 마지막에 이제 수확기가 되면 맨 윗단에 햇빛을 많이 주도록 이제 비닐하우스를 가능하면은 햇빛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형태로 예, 그렇게 이제 활용도를 높이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거기 토양은 기본적으로 발효 토양이 들어갈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작물에 따라서 토양을 계속 관리하는 거 아예 토양이 관리된 토양으로 이제 화분해서 하겠다는 뜻인데 네. 그랬을 때 혹시 이제 뭐 크게 아까
우리가 뭐 자연에서 이야기하는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산림 파괴를 죽이려고 지금 젊은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전부 다 욕심에 차서 크게 투자를 스마트팜을 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건 이제 비용을 줄이는 이제 농법을 이제 제가 좀 한번 펼쳐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선생님 보시기에 이제 어떻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가능할 것 거의 그럼요. 지금 이제 이거를요, 그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에너지 효율이잖아요. 자연에 우리 그 이제 많은 그 에너지가 생성되고 계속 진화하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자연 순환되고 있는 진화되는 에너지를 거부해요. 그걸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에너지, 인공적으로 다 만든 에너지를 갖다 써가지고 뭔가 나의 편리성으로다가 뭐 이렇게 이거는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보기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뭐 아침에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야 되고 이런 쪽의 자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조그맣지만은 그거를 잘 운영을 하시게 되면 엄청난 큰 그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발화가 하는 거는 햇빛이 좀 적고 그다음에 중간 정도 자라는 건 근데 햇빛은 조금 뭐 발화하는 건 좀 많을 것이고 2단으로 올라가면은 네, 마지막 단은 이제 햇빛이 많을 것인데 네, 이제 햇빛 양에 이제 차이가 조금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랬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문제가 좀 생길까요? 그것을 스마트팜이라 그러면 이제 수직 농장이라 보면 되죠. 근데 수중 동작이라면은 그를 하나하나 레일을 다 하나하나 칸칸이 있지만 그 움직일 수 있는 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자동으로다가 그 채광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접목을 시키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안 하고 고정으로 했을 때 작물들은 이제 발화할 때 하고 이제 중간 정도 자랐을 때 하고 성숙기에 이제 왔을 때 성숙기라고 황숙기라고 합니까? 그 네.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그게 햇빛 보는 양이 틀릴 거 아닙니까? 네, 네. 언제가 햇빛 보는 양이 제일 많아야 되는지 햇볕 보는 예 햇빛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이제 중간 정도 자랐을 때가 많아야 되는지 아니. 그거는 지금 이제 착각하시는 거고요. 예. 이제 어디다가 주제를 놓고 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져요. 어디다가 주제를 놓고 하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땅에다가 이제 씨앗을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발화를 하는데 여기는 해가 없어도 발화가 돼. 그러니까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캄캄한 거죠. 캄캄하니까 이 속에서 발화가 돼. 얘가 씨앗을 바깥에다가 놨을 경우에는 발화가 안 돼. 이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가면 땅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자외선이 이제 없어요. 자외선이 쫙 쏘이고 있는데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화가 돼서 나와서 뭘 맨 먼저 만나요? 햇빛을 만나죠. 자외선을 만나죠. 그러면 자외선이 안 만났다. 나왔는데 적게 만났다. 예. 적게 만나거나 양이 좀 그냥 안 만났다고 그냥 해야지 좀 편안하게 접근이 돼. 안 만났다. 그러면 얼마 동안 한 3일을 안 만났다. 그러면 얘는 지금 잘할까요? 못 잘할까요? 잘하죠. 그런데 힘이 없죠. 가늘고 얇게 자란다는 거예요. 뿌리도 안 좋을 것이고. 자, 그렇다 그러면 발화될 때 자외선이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많아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거를 지금 여기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날씨에 그러면
일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좋은 날 지금 씨앗을 심으면 흙이 말라서 발화가 안 돼.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토양의 수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스마트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토경에서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분이 맞았는데 거기다가 발화를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발화는 정확하게 된다. 그리고 햇볕이 맑아야지 얘가 튼실하게 자란다. 이거예요. 아주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발화실에는 이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화하는 데는 태양이 굉장히 세게 들어와야 돼요. 약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서 태양이 약하다 그러면 원천적인 얘는 제대로 된 이 기운,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발화가 돼서 약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거는 지금 생각하시는 거하고 조금 아마 틀리지만 이거를 응용 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역시 자외선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외선을 불필요로 하다는 것은 어떠한 이제 잉태 시기에는 잠깐은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 그 햇볕의 자외선은 좀 많이 있는 게 좋다. 뭐 이거를 나누어서 어디는 조금 적고 작게 이거는 지금 통과시켜버려라.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온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실내에서 햇볕까지 굉장히 세다. 그러면 외부 온도보다는 여기가 10도, 20도 이상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감안해서 통풍 시설만 잘 해놓는다 그러면 햇볕은 좀 잘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 발화실이나 중간 단계나 그 위에 단계나 그거는 통일하게 하시는 게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는 이제 직접 그 이제 특수한 이제 난재배니까 아마 그걸 해보시면서 아마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난초는 그렇게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아래하고 중간하고 다단으로 하면은 확실히 햇빛이 이제 농사 잘 안 되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엽채류나 뭐한 2개월에서 한뭐 2.5개월. 아, 엽채류는 무조건 햇볕 다 들어와요. 그렇죠. 예. 그래. 근데 아니 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난도 역시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황숙기가 돼도 이제 결국은 익을 때도 햇빛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햇볕을 구분지어서 해주는 것들은 한번 뭐 시험은 해봐야 되겠지만은 설계 단계에서 그게 오리가 돼야 된다 그죠? 그걸 꼭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아마 그런 그 햇볕에 대한 것은 지금 인위적인 거는 조금 더 연구를 뭐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엽채류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난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오히려 부족할 수가 있어요. 흐린 날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날은 인위적으로다가 오히려 더 그거를 좀 더 빛을 더 줄 수 있는 이거를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인위적인 거는 그거는 이제 뭐 요즘 LED 광을 이용해서. 네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드리고 시간도 이제 꽤 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 이제 하시면서 아니면 식사 후에 또 말씀 나눠볼 테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대기업에서 지금 이제 하시고 나와서 이제 농업 분야에 이렇게 오셨잖아.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대기업도 사회 것이고 나라의 것이고 그게 이제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그런 그 속에서 어떠한 이제 활동을 하셨다는 것은